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박재필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상장 기사 떴던데 잘 준비되고 계신지요? 네,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잘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에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10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을 제조,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하시는 회사죠. 네. 그래서 창업하신 10년 동안 거의 외로운 길을 걸어오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매출이 나올 때까지 투자사나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정말 할 수 없는 업종 같아요. 그래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잘 되려면, 꼭 대표님 얘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태 요소가 필요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간략히 아니요,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딥테크 특히 그리고 우주 분야에 있으면서 가장 좀 이렇게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이 딥테크 분야는 다른 분야하고 달리 초기 인프라 인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성장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스타트업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산과 같은 딥테크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반면으로는 국가 전략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가장 큰 고객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에는 당장 이렇게 수익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단기간의 경제 논리를 넘어서서 그런 이제 공공 수요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어떤 수요 창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도 여러 지원 트랙이 있긴 합니다. 방산 분야도 그렇고 우주 분야도 그렇고 여러 트랙이 지원 트랙도 있고 여러 지원 정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기술은 좋은데 너희 정부에서 이 서비스를 쓰고 있니? 쓰고 있잖아 않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기 기업에게 수요를 만들어주고 실제 정부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떤 별도의 트랙을 마련을 한다던가 적극적으로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을 차용을 해서 실제 정부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 우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민간과 군의 역할을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민간의 어떤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민간에서 기술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러한 요구 조건이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보다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스타트업들과 정부기관들이 안착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또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들을 스타트업들로 대응을 하는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방사청 차장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계시면 마이크 좀 챙겨주십시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K방산 대단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 또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또 이렇게 늘 짝사랑하는 그 부처거든요. 스타트업들과 이제 우리 기존의 K방산들과 또 부처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요? 우선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혁신 100 기업을 선정을 해서 AI, 우주, 드론 이런 기업들의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정부가 이제 실정을 해주고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체계 기업들이 그 기업들을 이제 협력업체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체계 기업에 납품한 기업들도 있고 제 바로 옆에 이제 대표 기업으로 앉아 계신데 그리고 이제 니어스랩이라는 AI 기업은 실제 그게 이제 UAE에 수출도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위성 분야는
아직 이제 그 분야까지는 정부가 이제 실증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그 저희도 상용 위성을 그 우리가 군 위성 외에 상용 위성도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콘서트 전에 잠깐 저기 방문을 했었는데 아마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신지요? 우리 이제 산업 구조가 사실은 크게 변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우주 방위 산업 이 영역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 저는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진영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불안정해서 이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우주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놓는 게 대한민국 국방력과 국력을 키우는 길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매우 집중하게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제 보여진 건데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그 전차나 뭐 미사일 이런 게 거의 무용지물이 물론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그만큼 돈 들인 만큼 효용을 발휘하냐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분지로 만든 드론 폭탄이라든지 그 나무 상자로 만든 뭐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하잖아요. 거의 싸게. 근데 그건 결국 기술인데 이런 방산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저번에 제가 방산 관련 일종의 토론회도 한번 했었는데 너무 대기업 중심의 전통 무기 중심으로 좀 편제돼 있어서 그때도 방위산업에 관계된 벤처 스타트업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저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틈새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 아주 세밀한 첨단 미래 기술 분야들이 될 가능성이 많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구매 문제, 그러니까 사용 실적, 이용 실적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정부 방침으로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정부 각 부처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냥. 근데 정부는 딱 그것만 있어요. 쓰거나 빌려주거나. 중간이 없어요. 중간 정도를 하자. 예를 들면 5천억을 쓸 거냐 아니면 1조 원어치를 사서 5천억 원어치는 버릴 각오를 하느냐. 저는 5천억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조 원으로 사주고 5천억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많고 이제 공무원 조직들의 보수성, 안전하게, 확실하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 그게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정부 구매는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늘릴 생각이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후 테크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주제로